이어서 오면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면은 좀 더 심도 있는 주제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도 출산율이 계속 높은 것을 유지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탄 소리로 이스라엘이 가득한데요. 네, 그런 와중에도 포탄 소리를 뚫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이스라엘의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대 이후에는요, 경제가 발전한 나라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맞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하면 일을 하는 인구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경제가 점점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출산율이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식이 팡팡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어떤 것이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충돌입니다. 네, 이미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뒤에도요, 계속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이런 무력 충돌을 겪어왔습니다. 네, 이것들이 다 어떤 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인데요. 네, 지금도 그런 가자지구 등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1번 문제에 대한 답 찾으면서 기사를 이어서 읽어볼 겁니다. 네, 1번은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녔음에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출산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그 민족들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은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요, 추방과 박해를 반복해서 당했던 민족입니다. 이 역시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박해를 받았었는데,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멀리서도 돕고 이스라엘 사람의 일이라면 뭉치고 싸우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끈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외국에 갔을 때도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국인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정말 반갑고 이렇게 우정을 쌓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멀리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반가운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 돕고 뭉치고 이런 문화가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으로 가족끼리도 굉장히 끈끈할 수 있겠죠. 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들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뭔가 환영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뭔가 아픔을 겪었던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만큼 다른 유대인 가족이 아이를 낳더라도 그 가족도 자기 가족처럼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싹튼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요,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에서는요, 회사원들이 뭔가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잠시 일을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화나 정책이 높은 출산율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요, 이 높은 출산율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고민거리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또 폐쇄적인 지닌 종교를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초정동파 유대인, 그러니까 하레디라고 불리는 집단인데요. 네, 이 하레디는요, 유대교 경전을 굉장히 엄격히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경전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현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그런 규율도 엄격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나 문화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레디가 점점 더 많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 간의 갈등도 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문제요. 이스라엘에서 하레디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사회적 갈등이 여러분들 생길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이런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유롭고 뭔가 현대적인 삶을 중시하는 다른 유대인들과 가치관 충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나 여자가 서로 친구끼리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레디 경전에서는 엄격히 금지할 수도 있겠고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됐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레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게 된다면 그 하레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를 다른 유대인에게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3번 문제에 대한 답 찾아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국가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그래도 이스라엘 국가에게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적어주신 다음에 이 동영상에서 해설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요, 노동력이 확보가 돼요. 젊은 인구가 많아져야 일할 사람이 늘어나고요. 경제가 그럼 활기를 띠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가 경쟁력이 또 유지가 됩니다. 네,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안 해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요,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출생률이 높아져서 젊은 사람들이 인구를 채워주면 이 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될 겁니다. 네, 출생률이 받침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를 할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네, 그리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뭔가 군사적 대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국가에서는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군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청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많아지는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